네, 지난 시간에 제가 동영상 3개를 업로드를 했는데 결국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EBS 동영상이 중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이제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구글의 또 다른 서비스인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미나이나 GPT처럼 그런 언어 모델의 AI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틀린 설명을 굉장히 맞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쭉 지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노트북 LM의 서비스의 시작은 그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주면 그 자료 내에서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가 노트북 LM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LM은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트북 LM의 주소는 notebookLM.google.com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초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문서를 활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문서를 직접 넣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뭐 이제 링크,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링크를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EBS에서 그 자막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하도록 하죠. 이 전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자막 파일을 직접 해서 이제 주는 방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웹사이트 링크를 얘가 읽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막 링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로 들 거는 이제 중학과학 뭐 2학년 1학기에 원소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에서 자막을 추출할 수 있었죠. F12를 눌러서 네트워크 쪽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기존에 이제 SMI 제가 이제 기존에 추출한 적이 있어서 이 SMI 여기에 자막 주소를 흡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래서 노트북 LM 쪽으로 와서 여기에 그냥 컨트롤 V로 자막에 주소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노트북 LM이 제대로 읽어왔네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준 소스는 이제 학습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영상을 공부를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라고 해서 오른쪽에 메뉴가 총 9가지가 있잖아요. 이 9가지 각각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제가 다 누른 다음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서를 눌렀는데 보고서를 누르면 이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을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방식의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고 브리핑 문서처럼 만들 수도 있고 학습 가이드처럼 만들 수도 있고 블로그 게시물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제 본인만의 공부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학습 가이드로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생성 플래시카드 퀴즈 요 옆쪽에 이렇게 연필 모양이 있는 거는 연필 모양으로 해서 그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저런 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만들어 보고 조금씩 자기만의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다 기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씩 걸리게 될 거예요. 이제 사전에 제가 작업을 했었었고 그 사전에 작업한 내용이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오디오 오버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팟캐스트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거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거든요. 다운로드해서 핸드폰에 넣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학 시간이라든지 뭐 버스를 탄다면 거기에 타서 귀에 꽂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고 또 쪼개면 마지막에는 뭐가 남을까요? 마치 돌멩이를 계속 깨면 모래알이 되고 그 모래알을 또 부수면 아주 작은 가루가 되는 것처럼요. 이런 생각 어릴 때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와, 고대 철학에서부터 현대 과학까지 정말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그러니까 인류가 원소라는 개념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증명해 왔는지 그 핵심적인 순간들만 쏙쏙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과학 지식을 그냥 배우는 걸 넘어서요.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지적 탐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천 년에 걸친 위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시작점, 고대 그리스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탈레스던데 이분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왜 하필 물이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탈레스가 살던 시대에는 뭐 실험 도구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전무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물이라는 게 정말 특별해 보이거든요. 얼리면 고체인 얼음이 되고 그냥 두면 액체, 끓이면 또 기체인 수증기가 되잖아요. 아, 상태가 자유자재로 바뀌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우분들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딕션도 굉장히 좋고 정말 제가 제공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등하교 시간에 귀에 꽂고 들으면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 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M4A라는 확장자명으로 다운로드가 완료가 어떤 되었습니다. 물질을 계속해서 쪼개고 또 직관절이고 모든 걸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는 그냥 바로 넣으시면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파일들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개요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에 실행이 되고 이거를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우리 한번 주변의 모든 것들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된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질문이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걸 계속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또 반으로. 더는 쪼갤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아질 때까지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건 과연 뭘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나선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이 사건의 첫 번째 탐정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주장이 나왔어요.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유튜브의 발표 자료를 보는 것처럼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과학 탐정들의 다음 임무는 뭘까요? 맞습니다. 그럼 진짜 원소는 뭐지? 신비로운 보라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똑같은 빨간색 불꽃으로 보여도 이 분광기라는 게 중요했을까요? 이제부터 이 기본 재료들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되고요. 헬륨은 가벼워서 풍선을 하늘로 띄우죠. 이게 기본 재료, 즉 원소들의 목록을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유튜브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듯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동영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글에 대한 지원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단어가 잘려서 내려온다든지 오타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이거를 요약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인드맵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 보일은 실제로 더 이상 나눴을 때 나눠지지 않는 것이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라부아지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해를 함으로써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을 했고 현대적으로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성질은 이렇게 있고 이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불꽃 반응,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마인드맵으로 작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보시면 조금 더 이미지화 되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기억하시기 조금 더 편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PNG 파일로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저희 마인드맵 말고 또 다른 보고서를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고서 모양은 이런 아이콘 모양이네요. 자, 이겁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서를 학습 가이드 기준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가이드 단답형 퀴즈 형태로 만들어 줬었네요. 지시사항은 각 질문에 대해 두세 문장으로 완전하게 답하시오. 라고 해서 물질의 근원에 대해 한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과학적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보일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오. 이거를 제가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답도 밑에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예습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예습하기 전에 어떤 식의 퀴즈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 이 퀴즈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동영상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고 플래시카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래시카드는 이런 아이콘이네요. 요거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탈레스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탈레스는 물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정답 보기 내지는 요 빈칸을 눌러주시면 뒤로 넘어지면서 물이라고 주장을 했다. 사원소설은 물, 불, 흙, 공기. 그죠? 물, 불, 흙, 공기. 이런 식으로 플래시카드 형태로 문제를 맞춰서 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복습하기 좋은 형태가 되는 이제 하나의 앱이고, 퀴즈는 사지선다의 시험 문제처럼 나오네요. 그래서 사원소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물, 불, 흙, 공기였으니까 금속.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이것도 이제 복습하는 형태의 앱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한번 볼까요? 저희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인포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기는 했었는데 노트북 ALM은 인포그래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물질의 기본 재료 원소, 굉장히 잘 만들어 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언어 모델의 AI의 한계가 아직 한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틸의 기본 구성 단어 원소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 참 한글은 조금 허접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어떤 말인지는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고대의 사원소설 라부아지에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과학이 어떻게 원소를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불꽃색, 그리고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개념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내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림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제가 사실 미리 보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막 열어본 거여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질을 계속 쪼개면 무엇이 남을까? 사실 최근에 이 노트북 LM이 나노바나나라는 거는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해주는 그런 또 다른 구글의 AI 모델인데,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그 자막의 내용이 순서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이거 정말 너무 볼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사진을 따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동영상 순서에 맞게 그 절차에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돼서 실제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X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요게 리튬, 나트륨, 스트론튬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리튬에 나와 있는 이 성분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물질 X라는 거에는 리튬이 들어있네. 나트륨에 있는 것도 여기 이제 조금 갈라져서 부정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면 물질 X는 리튬하고 나트륨이 들어있구나. 완벽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그 내용 자체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네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데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노트북 LM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중간에 정말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료를 생각보다 정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예습하고 복습하는데 활용을 하면 정말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팟캐스트를 만드는 오디오라든지 동영상, 배우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드폰으로 보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 마인드맵이나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학습 가이드 기준의 보고서는 예습하기 좋은 자료가 만들어졌었어요. 이전 동영상 3개에서는 영어로만 예를 보여드려서 다른 과목으로 한번 예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과학으로 예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과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노트북 LM 설명드리는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